착한 음식, 착한 유통 등 요즘 착하다는 말을 흔히 쓰는데요. 여기 착함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인 아름다운 가게, 바로 오늘 소개할 기업입니다. 우리 사회의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 이웃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문화 창출형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이곳이 직장이지만 동시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을 찾아 아름다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어디 그렇게 바쁘게 저희에게 기증해 주시겠다고 하는 기증 천사님이 계셔서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증이요? 네. 어떤 기증인가요? 개인이 사용하시다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 기증품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오면 그것을 바로 상품화해서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저희는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기증천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 기증품을 받아오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서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5개의 푸른 잎사귀가 가득한데요. 2002년 1호점으로 처음 시작한 아름다운 가게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딛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려 117개의 매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비영리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기업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가게는 이윤을 추구하되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사회에 소외된 자들한테 저희가 그 창출한 이익을 갖다가 되돌려주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저희가 저희 아름다운 가게가 12년 전에 창립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까? 사람들이 그렇게 남들 위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그 생각들을 가졌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제 12년이 지난 지금 이후 현재 우리 아름다운 가게는 성공적으로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을 위하는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운영 철학은 좀 특별한데요. 첫째, 관계라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물코 정신. 둘째, 물건의 순환을 통해 생명을 연장시키는 되살림 정신. 셋째,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는 참여와 변화의 정신입니다. 그런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재사용 나눔 가게, 공정무역, 재활용 디자인 사업, 나눔 사업, 아름다운 나눔 장터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이윤뿐만 아니라 매장의 판매 수익을 통해서 국내 소외 이웃을 돕는다던가 또 이를 통해서 폐 자원들이 폐기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사회 환경적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물건들을 모으고 분류하는 되살림터인데요. 옷, 책, 가구 등 기증받은 물건들은 이곳에서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서울과 수도권 34개의 매장으로 보내집니다. 되살림터의 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팀장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저희가 일하게 된 지는 올해로 만 11년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사회적 기업이나 나눔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뭐 특별한 신념이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로고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점점 가게가 가지는 가치에 공감하게 되고 더 잘하고 싶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람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조카들이 교과서에 아름다운 가게가 나온다고 해서 요즘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증 물건을 가지러 가신 분이네요. 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두희 간사가 느끼는 아름다운 가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창의성과 자발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틀 안에서 저희 각 간사마다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자율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장려해 주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회사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월요일에 가장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출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자유롭게 그리고 창의성 있게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또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출근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 정말 훌륭한 장점인데요. 직원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조직의 부속품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수평적이고 열려있는 기업 문화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찾을 곳은 과천에 있는 한 놀이공원인데요. 흥겨운 놀이동산 안에도 아름다운 가게 매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밝고 활기찬 이 매장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는 아직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새내기라고 합니다. 저는 매장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일 외에도 자원활동가들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 그리고 시민사회랑 소통하는 일을 중요한 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나눔교육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더 시민들이 편하게 많이 오셔서 서로 따스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 부러지는 말투가 당차 보이죠? 경혜진 간사는 최고의 사내 제도가 공육이라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 공육이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것을 공통의 역량으로 체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공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책을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직원들을 위한 전자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명사의 강연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꿈꾸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와 또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공육에 그런 뜻이 있었네요. 배우는 것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을 보니 공육이란 개인과 조직,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가게만의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자리를 옮겨 이번에는 파주로 향해 볼까요? 파주 출판단지 내에 있는 보물섬은 책을 매개로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 헌책방입니다. 이곳에서 유통되는 책만 해도 주당 3,000권에서 4,000권인데요. 젊은 청년 혼자 그 많은 책을 관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대부분 자원활동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는 않고요. 책의 양에 대한 부담보다는 파주 지역에서 해나가야 할 나눔 캠페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 매장에 주어지는 자율성이 큰 만큼 그만큼 스스로 져야 할 책임도 크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름다운 가게에 입사할 때부터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꼭 찾고 싶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 하나하나 모두가 다 주인이라는 아름다운 가게는 구성원들이 획일화된 인재상으로 찍어낸 직원이 되기보다 자율성과 다양성으로 더 높은 목표와 비전을 스스로 만드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되기를 지향합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적합한 사람은 아마 다른 어떤 기업에서 그 원하는 그런 인재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추가해서 더 그 아름다운 가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즉 봉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야겠죠. 즉 그 아름다운 가게가 사회에 소외된 자, 그 불우이웃들을 돕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름다운 가게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틀에 따라서 그런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그 새로운 일, 또 이전까지 있지 않았던 일들을 갖다가 그런 일들을 갖다가 창의성을 갖다가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아름다운 가게에 많이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모은다기보다 사람들의 선의를 모으고 추억과 마음을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장사하는 비영리 단체이자 사회적 기업.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기업. 서로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함께 배워나가며 모두가 행복이라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운 가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아름다운 현장에서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 급여는 많지 않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이 전부는 아니겠죠.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치를 아름다운 가게에서라면 채워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채용 과정 외에도 경력자 및 전문 인력에 대한 특별 채용도 있다고 하니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세요. 우리는 왜 직업을 가지는 걸까요? 아마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일 텐데요. 가끔은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지금 당장 행복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